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첫 번째, 선생님도 혹시 요가 강사 초창기 시절에 수련 안내를 하신 후 자괴감이 드신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수련 안내를 끝낸 후 자괴감이나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회원님들께서 만족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초보 강사님들이 다 겪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보 강사 때 취업을 했어요. 근데 열정 만렙이니까 1시간씩 일씩 가갖고서는 막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회원분들이 자꾸 회원이 주는 거야, 한 명씩.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주머니들 컴플레인도 있었고, 근데 사람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1시간씩 일찍 가갖고 너무 열심히 준비하니까 원장님이 나를 자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아직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감사함이 있는 분인데, 회원이 계속 주는데도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그랬었는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원장님이 남자분이셨어요. 원장님이 컴플레인 하시는 그 아주머니께 저 구석에서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봉투에다가 회비를 돌려주면서 앞으로 안 나오셔도 괜찮다. 저희는 선생님을 뭐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지. 근데 결국에는 그 수업이 폐강됐어요. 회원들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저를 믿고 그 회원들이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한테 맡기셨는지 아직도 그분한테 지금 20명이 넘었는데도 너무 감사함을 드리는데, 그래서 당연히 내가 회원들이 이게 만족했나? 내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 건가? 오늘 망했다. 막 오늘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거는 다 끝난 후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경험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여야지 조금은 자연스럽게 수업을 리드를 하고,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그것들을 실전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샤쌤에게 궁금한 점. 선생님이 요가를 안내하시면서 아사나 이외에 무엇을 가장 연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 진실을 들여다보는 걸 가장 많이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의 진실을 대면하는 연습, 그거를 가장 많이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가 아사나는 요가를 하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아사나는 중요하지만 아사나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아사나는 정화제, 우리 육체와 내면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육체적 수련을 하시다 보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다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나가 진짜 나인가? 나의 생각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진 않은가? 내 내면 안에 진짜 진실은 무언가? 그걸 가장 많이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운동화가 왜 좋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운동화가 왜 좋으세요? 한때 운동화 매니아였죠. 제 짝꿍이 저한테 지내냐, 발이 도대체 몇 개라서 이 신발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냐.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예쁜 거를 좀 좋아해요. 한참 운동화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가 이제 어느덧 좀 나이가 먹으면서 이 신발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신을 수가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제 더 욕심을 안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서 좋아해요. 그리고 편하고 이렇게 옷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입는 걸 좋아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몇 개가 있는데 소울푸드라고 하죠. 가장 내가 힘들 때 많이 먹었던 음식, 떡볶이. 그래서 밀가루를 굉장히 자주 먹지는 않는 편인데 밀가루 떡, 밀떡. 그거는 예전에 제가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꼬물이 강사 때 항상 떡볶이에 오뎅 국물 먹고 수련을 가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순대 시켜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수련하고 수업 다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가 어느 순간에 제 소울푸드가 된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먹죠. 밀가루를 먹으면 많이 먹으면 막 붓는 어떤 것들이 생겨서. 그리고 잡채. 잡채 좋아하고요. 떡국. 이게 다 왜 좋아하냐라고 돌아보면 그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그 음식에서 받았었던 것 같아요. 떡국은 명절날 따뜻하게 끓여져서 나오는 어떤 가족 안에서의 따뜻함이 떡국으로 기억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잡채는 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데 그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떡국과 함께 명절에 잡채를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잡채, 그리고 블랙 커피, 뜨아. 이 아침에 먹는 모닝 커피를 포기를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요가를 하면 차를 많이 요가를 하면 사람들이 선생님이 차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커피 퍼슨입니다. 그래서 산미 없는 고소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걸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잔을 마시면서 고요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수련을 준비하고 하는 게 제 아침의 의식인 것 같아요. 뜨아. 샬라 선생님께 궁금한 것. 강사 경력 몇 년 차에 정말 만족스러운 안내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수업을 할 때가 있고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업도 있거든요.
그거는 네버엔딩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직도 노력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근데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수업은 내가 준비한 것을 다 해낸 수업이 아니라 그 수업 안에서 내가 준비한 어떤 요가라는 음식을 학생이라는 이름의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그분들이 그 수련을 끝나고 굉장히 세신한 것처럼 이렇게 뽀샤시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육체도 만족스럽고 어떤 내면적인 것들도 그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저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도 커넥션이 아닐까요? 그 순간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걸 내가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좀 리드를 해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그거를 맛있게 집중하면서 음미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런 수업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샤일라의 이름으로 성장해 가시면서 늘어가는 책임감, 영향력이 무섭게 다가오시지는 않으신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늘어가는 책임감 무겁죠? 많이 무겁죠? 무겁습니다. 영향력이 무섭게 다가오시진 않으신지. 예전에 그게 되게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뭘 하면 그게 유행이 되고 뭘 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마치 제가 가는 길이 요가 강사로서의 성공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딱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답은 아닌데 각자의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한 잠깐 요가 쪽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잠깐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요가에 돌아왔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좀 알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어느 누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저도 사람이고 요가를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안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쁜 짓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기대에 내가 갇혀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되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당연히 저도 실수하고 계획적인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마 니야마를 계속해서 수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다잡는 어떤 나치판 같은 것 같아요. 만약 청소라고 칩시다. 집에 내 집에 막 묵은 때들이 있어. 그럼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묵은 먼지들을 치우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먼지가 다시 안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가를 하면서 내면 안에 어떤 상처, 고통,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어떤 것들, 그 묵은 때들을 청소를 해도 또 먼지가 쌓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고 내가 처음 겪어본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내면에서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먼지는 계속 쌓이죠. 그래서 근데 묵은 때가 쌓이기 이전에 그때그때 청소를 하는 것들이 나한테 좀 배어 있으면 그때그때 바라보고 청소를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먼지가 쌓여요. 때로는 큰 먼지, 때로는 어떤 작은 것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면 청소는 계속 해야 된다. 한 번 청소한다고 끝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 만나는 공간이 줄어드는데 다들 어디서 잘 만나서 마음 맞는 사람과 연애하는 걸까요? 외로운 건 아닌데 신기해요. 거르고 거르다 보니 독거노인이 될 것 같아요.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알아야 하는 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이라는 여정을 하고 싶냐를 알아야지 그 나의 삶의 여정에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삶이라는 여행을 어떻게 하다가 이 몸을 떠나고 싶은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 품어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지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또한 요가의 여정 중에 하나다. 요가하러 오세요. 꾸준히. 2026년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샤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